ESS 쪽에 색깔이 있는 쪽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요즘 로보티즈부터 해서 워낙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기업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 이 기업이 좀 올랐다가 다시 원위치 됐더라고요. 다른 로봇주들은 막 고공행진하는데 오히려 이 기업은 눌렸다가 다시 고개를 약간 드는 자동차 부품주들도 막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같은 종목들이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2차전지 주가가 다시 하락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도와 체결했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이 부분이 가장 좀 치명타로 작용을 했는데 현재 2차전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2차전지가 제일 어려운 섹터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2년 사이에 어려웠는데 최근에도 다시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반등 주는 듯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약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뭔가 변화가 좀 시작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본 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빨리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여전히 좀 비관론과 약간의 좀 이제는 바닥이다라는 긍정론이 좀 엇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이다. 아직도 전기차 2차전지는 좀 힘들다라고 의견이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주목해야 될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힘들었던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산 LFP의 독주로 인해서 우리나라 NCM은 성능은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데요. LMR이라는 배터리 이야기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대항마로. 그러니까 코발트하고 니켈은 이제 좀 비싸니까 요거 비중 좀 낮추고 매장량 되게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좀 싼 망간을 좀 많이 늘리는 망간 리치 쪽으로 요 쪽으로 하면 가격은 LFP만큼 좀 저렴한데 에너지 밀도는 그래도 NCM하고 좀 비슷하니까 요게 우리가 한번 차세대 가성비 배터리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솔솔솔 나오는 게 약간 긍정론 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LFP 배터리 대비해서 이제 LMR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에너지 밀도가 좋다 보니까 주행 거리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어쨌든 광물에 대한 이런 이제 공급망 밸류체인 이슈가 중국 때문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중요성이 높아질 텐데 LFP는 재활용 관련된 부분들 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철하고 인이 대부분 주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리튬 망간 같은 부분은 또 재활용 해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경쟁력이 그래도 친환경 규제 강화 구간에서는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M이 이제 화재 위험성 보통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있는데, 요거는 망간 비중이 높으니까 NCM 대비해서 화재 위험성 낮은 그런 또 장점도 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뭔가 숫자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바닥을 좀 저기서 잘해서 LFP에서 우리가 조금 NCM에서 안 되는 거를 커버는 좀 해준다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정도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MR이 잘 되면 ESS 쪽에서도 요즘 어쨌든 ESS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시장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그 LFP ESS도 좋지만 저 부분에서도 ESS 쪽으로 확장이 되는지도 계속 좀 봐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지역으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있는 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는 변곡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제가 뒤쪽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고,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ESS 쪽만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외에는 그나마 성장하는 쪽은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보조금도 좀 다시 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유럽 쪽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쪽에서는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유럽에서 우리가 좀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되고, 미국 쪽에서는 ESS, LFP, ESS 쪽에 LFP를 누군가 하고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광물 가격 쪽인데 리튬 가격은 최근에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튬 가격 빠지면서 우리 양극재 업체들하고 대부분 많이 빠졌는데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서 소모적인 가격 경쟁을 멈춰라 개입을 하면서부터 일단 리튬 가격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쪽도 AI의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ESS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이제 에너지 쪽에서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도 이제 뭔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주가 변동성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려면. 근데 지금 그래프가 우상향이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상향의 2026년도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대표적인 배터리 셀 LG 엔솔과 삼성 SDI 두 개만 제가 그려왔는데 보시면 SDI는 내년도 최근에 소폭 적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지금 노란색 선입니다. 0을 살짝 내려가 버렸잖아요. 네네. 지금 끝을 보시면. 이 적자 전망치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주도주로 지금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주도주라 함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성장이 나오면서 주가도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걸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데 이 약점이 이제 실적이 당분간은 뭐 좀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다만 내년도에 좀 추세적으로 뭔가 변곡점이 오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 선거가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역대 미국의 중간 선거는 집권당이 이긴 적이 한 번을 제외하고 없습니다. 네, 예전에 부시 대통령 시절인가? 뭐 테러와의 전쟁인가?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국가적인 뭔가 위기가 있을 때는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중간 선거도 그때의 여당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야당이 중간 선거는 이겼거든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여당 쪽이잖아요. 공화당이. 그러면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민주당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제는 확 빠지겠네요. 네. 친환경 쪽에 뭔가 이란 쪽에 다시 변화의 바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업황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약간 턴어라운드 되는지를 앞에 봤던 내용들은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시장은 이제 기대감으로 바닥은 다질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뭐 또 기술적 반등 이번에도 왜 중국에서 뭐 약간 소모적인 경쟁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일부 하면서 주가는 세게 반등이 한번 나오는 것처럼 네네.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그런 흐름이 나면 다시 전기차 지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바람의 방향이 약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이제 좀 값싼 전기차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등등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기대치를 만들어줄 것 같고 요즘 로봇 엄청 핫하잖아요. 엄청 핫하죠. 로봇 관련주도 핫한데 양상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건데 결국에는 로봇이라든지 유행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이제 또 나오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이제 2차 전지의 바람한 방향을 이제 추세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그 흐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2차 전지는 뭐 중간중간에 뭐 좋은 내용이 있으면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지만 실적 추정치가 이제 저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돼서 더 이상 나빠질 게 더 이상 하향 조정될 부분이 없다라는 것을 녹일 때까지는 좀 주도 섹터가 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그래도 그 중에서 공부해 볼 만한 거 하나를 좀 본다면 네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ESS 쪽에 그나마 좀 색깔이 있는 쪽을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ESS LFP 쪽이 그나마 이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LNF가 ESS 쪽 분위기 좋을 때 LG 엔솔 쪽에 ESS LFP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LNF가 바닥에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LNF로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이라는 이 전구체를 또 공급하는 회사가 이 피노라는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회사의 분기 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건데 매출의 거의 100%가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제조하기 위해서 합성한 기초 물질 전구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LNF 향으로 이제 전구체 공급 계약 체결도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피노가 ESS, LFP 쪽으로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 대응하는 부분들이 잘 되면 뭐 그래도 좀 틈새 정도는 또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도 중심으로 좀 스터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금 또 로봇 얘기 말씀하셨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AI에 이어서 로봇 산업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소식,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로봇주들이 한층 더 달아올랐습니다. 이 미국 정책 변화가 로봇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 단기 흐름일까요? 중장기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뭐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로봇은 가는 방향은 맞지 않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멀리 있지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시기가 문제일 뿐 오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이 12월 23일인데 녹화 기준으로 22일 날 저녁에 제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 로봇 업체인데요. 격투기 하는 로봇을 만들었더라고요. 아, 네네. 무술하는 로봇 혹시 보셨습니까? 그 기사는 몇 번 본 것 같아요. 보셨어요? 네. 와, 그 중국이 쿵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막 뒤돌려차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영상의 댓글에 저거 AI로 조작한 거지 뭐 영상 가짜지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중국 로봇 업체 CEO께서 이제 화가 나셨겠죠. 내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해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로봇 발차기를 한 대 맞았거든요. 근데 진짜 멀리 나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하게.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또 불안에 떠는 로봇이 저렇게 그러면 싸움을 하고 막 하면 인간을 때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쪽까지 이제 나올 정도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우리가 뭐 저렇게 연구 개발 실험실 쪽에 있지만 눈앞에 서서히 이제 로봇은 다가오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국도 이제는 뭐 로봇의 시대라고 이제 천명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그림은 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왼쪽의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냥 실험실에서 단순하게 신기한 로봇으로 이제 뭐 그냥 꿈만 있던 부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보여줬다는 것은 이제 내년도부터죠. 양산에서 정말로 이제 가치를 증명해내야 되는 더군다나 이제 많이 확산이 되려면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로봇이 한 대가 예를 들어서 2, 3억 정도 하면 우리처럼 평범한 가정에서는 쓸 수 없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과 내구성이 내년도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양산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그 부분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는 방향은 맞다.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중국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이제 완성형 로봇 쪽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우리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양대 축으로 빠르게 지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테슬라의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200배가 넘거든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신고가 경신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밸류에이션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200년 는 지나야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PER인 거잖아요. 그러면 왜 저게 200배 이상에서 신고가를 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기차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그죠? 에너지도 저 정도 200배 밸류에이션을 주진 않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로보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가 이 두 개가 꿈이 아닌 현실로 점점 다가오니까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지금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이 점점 이제 그 보수도 상당히 많이 주는 거로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머스크 보수도 대법원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아마 이 양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 공장에 배치되는 원년이 내년도에 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지 않나. 다만 과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언제 기간을 딱 정했다가 항상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머스크가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밸류에이션은 200배에 있으니까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계속 그 부분은 아마 가지 않을까 싶고 제가 한 번씩 우리 달란트에 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손은 아직도 이제 풀어야 되는 난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원익홀딩스 같은 기업들이 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원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요성은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다 액추에이터 아닙니까? 그죠? 네, 액추에이터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할 수 있는 쪽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 로봇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쪽,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요즘은 핫한 게 카메라도 많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카메라 액추에이터 예전에 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한참 예전에 왜 액트로 같은 기업들, 자화전자 뭐 등등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순식간에 막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했던 기업들이 로봇 쪽에 카메라 쪽에 또 적용이 된다고 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완성형 로봇 쪽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 그쪽에 좀 특화된 기업들을 계속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촉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좀 가야 되는 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경쟁 하에서 우리는 부품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대기업 쪽에 색깔이 있는 기업들을 이제 보시는 게 확실히 중요한데 삼성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으로 어쨌든 공급 밸류 체인을 하려고 할 거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삼성 그 스마트폰에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대차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관련된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심으로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 주가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빅 트렌드는 아무래도 액추에이터 이런 쪽들, 그다음에 로봇 부품 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즘 로보티즈부터 해서 워낙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좀 안 오른 기업을 좀 찾으려고 하다 보니 제가 지난번에 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요 기업이 좀 올랐다가 다시 조금 원위치 됐더라고요. 지금 오른쪽 하단부가 KNR 시스템의 주가 흐름입니다. 1년 네. 동안에. 근데 보시면 10월 말과 11월 달 사이 한번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른 로봇주들은 막 고공행진하는데 오히려 이 기업은 눌렸다가 다시 고개를 약간 드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액추에이터의 그 힘을 주는 부분들은 이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의 KNR 시스템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어떤 쪽으로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주가는 안 올랐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로봇 부품에 그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도 막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할라캐스트 같은 종목들이 자동차 부품 테슬라에 또 했던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옵티머스 로봇 쪽에 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할라캐스트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이 그 중요한 부품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어쨌든 순환 출자에 있어서는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시키고 거기에서 만드는 돈을 가지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결국에 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큰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현대모비스를 계속 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작은 종목으로는 뭐 최근에 HL만도가 화끈하게 좀 올랐었고 뭐 밑에 있는 종목들도 좀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오오토라는 오토니까 뭐 또 이것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분기 보고서에서 이거를 발췌를 해보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어라든지 전기차의 감속기 같은 이런 부품들을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의 연구개발 쪽에 들어가서 내용을 제가 또 뽑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오른쪽 하단부 쪽을 보시면 물류로봇 AMR, AGV에 적용 가능한 구동 모듈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에서 좀 갈고 닦은 기술을 이 회사도 로봇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 우주 환경이 되게 혹독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작동 가능한 구동 부품이라든지 감속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기업은 뭐 로봇 쪽도 되고 사실은 23일 기준으로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뭐 이슈가 좀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네네. 사고가 나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네오오토라는 기업은 우주 관련된 쪽으로도 되고 로봇 쪽으로도 되니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좀 원래 본업에서 다른 쪽으로 좀 확장하는 대표적인 또 기업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